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시스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시스템 맵에서 수많은 잠재적 해결 방안들이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현실에서는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시간의 제약, 인력의 부족, 그리고 정치적 현실 등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선별하고 구체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답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로 발견한 여러 개의 개입 지점과 해결 방안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모든 지점에 동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정책 설계자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고민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며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방법론을 배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선호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아이디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도구들을 배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인 아이디어 매트릭스이고, 두 번째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로 발전시켜줄 스토리보드입니다. 이 두 도구는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향후 정책 디자인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힘겹게 발상해 놓고 다시 그것들을 수렴해야 하는 걸까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의 한계와 효율성 측면입니다. 정책 디자인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 예산, 인력이라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연간 정책 예산이 10억 원이고 담당 인력이 5명이며 주어진 임기가 4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개의 훌륭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원이 분산되면서 어떤 아이디어도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중도에 포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임팩트 창출을 위한 집중의 힘입니다. 10개의 아이디어에 각각 10%의 역량을 분산 투입하는 것보다 가장 잠재력 있는 한 개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10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 임팩트를 훨씬 크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학습한 시스테믹 디자인을 통해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잡한 시스템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실시된 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공모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아이디어가 무려 1000개가 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정책들을 모두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수령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기본적인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100개로 압축했습니다. 이어서 2차 단계에서는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반영하여 10개로 최종 압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된 정책은 단 3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은 오늘 우리가 학습할 아이디어 매트릭스의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 수렴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A씨에서는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나온 50개의 아이디어를 모두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원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중간 평가 결과 제대로 완성된 성과를 낸 정책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성공률이 4%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48개 정책들은 예산 부족, 담당 인력 부족, 체계적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모된 행정력과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신뢰까지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의도로만은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창의적인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고도의 전략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령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차에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핵심 도구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도구를 충분히 익히시면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아이디어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란 용어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2x2 표 형태의 도구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아이디어를 2가지 축으로 평가하는 분석 도구입니다. 가로축은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는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이 사분면 위에 배치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교의 무료 기숙사 건설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막대한 예산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매트릭스의 왼쪽 위 영역, 즉 장기 과제 영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 대학 도서관 내 24시간 스터디룸 설치라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구현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오른쪽 위에 킬러 아이디어 영역에 위치하며 이는 즉시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이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정책 디자인에서는 주로 before and after 형식을 활용합니다.
현재의 문제사항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적용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스토리보드로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일상과 그 속에 느끼는 외로움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레임에서는 AI 스피커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와 안부 확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감지 및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와 연결 과정을 시각화합니다. 이처럼 스토리보드를 활용한다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아이디어의 전체적 흐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선정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다수의 아이디어 중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차 스크리닝으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 타당성, 기본 예산 범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차 평가로 각 아이디어를 미리 설정된 세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실현 가능성, 영향력, 혁신성, 효율성, 경제성 등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선정으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방법론이 적용되므로 개인적 선호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하게 될 세 가지 핵심 도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학습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핵심 도구를 단계적으로 심화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 주차는 전체 정책 디자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평가와 선정 방법론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간략히 소개해드린 아이디어 매트릭스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는지 단계별로 학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축 설정 방법, 각 4분면이 갖는 의미와 해석 방법,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실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선정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세부 방법론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1차 스크리닝부터 최종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어서는 아이디어 구체화 기법에 집중하겠습니다.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택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스토리보드 작성의 핵심 원칙과 기법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